이번 주에는 자유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들을 공부해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체포와 감금의 죄, 그리고 협박의 죄, 그리고 강요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 등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죄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들 중에서 사람의 자유와 관련된 자유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포와 감금의 죄라는 것은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 특히 체포 또는 감금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신체 활동의 자유라든지 장소 선택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자유는 현실적 자유뿐만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활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자, 예를 들어서 마취된 사람이라든지 수면 중에 있는 사람,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들도 이 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구성 요건의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 구성 요건으로서 체포 감금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적인 구성 요건으로서 존속 체포 감금죄, 상습 체포 감금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가중된 형태로서 중체포 감금죄와 특수 체포 감금죄, 체포 감금 치상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해죄에서 살펴본 구성 요건 체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죄명만 살펴보아도 대강의 구성 요건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기본적인 구성 요건부터 해서 차례로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감금죄에 있어서는 체포와 감금과 같은 실행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체포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서 직접적 현실적 구속을 가하여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체포라는 것도 유형, 무형, 작위, 부작위, 간접정범의 형태로 모두 다 가능합니다. 부분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기만 하여도 체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탈출 수단을 제거하거나 수치심이나 공포심으로 탈출을 감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여기에서의 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금은 기망이나 부작위 또는 간접 정범의 형태로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강제로 태우고 질주해서 탈출할 수 없게 한다든지 공포감에 도피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에 함께 항공기로 국외로 나간다든지 도망한 접객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입원 중인 어머니가 계신 도구로 간다라고 오신케 해서 택시에 태워 질주함으로써 쉽게 탈출할 수 없게 한 경우라든지 담당 교도관이 자유형기 만료 사실을 알면서도 며칠 동안 석방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감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체포나 감금은 언제 기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행동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기수가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시간이 체포나 감금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유박탈에 불과하다면 미수에 해당할 것이고요. 만약에 일시적인 자유박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순간적인 체포나 감금이라면 이것은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나 감금죄를 계속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수가 된 이후에도 체포나 감금 상태, 즉 실행행위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포나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의 경우에는 기수가 된 이후에도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전에는 공범 성립이 가능하고요. 또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기수 시점이 아니라 종료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와 감금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해서 구속한다든지 현행범을 체포한다든지 친권자가 징계행위를 한다든지 경찰관이 주치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보호실에 주치자를 일정 시간 동안 있게 한다든지 머무르게 한다든지 치료를 위해서 정신병자를 감금한다든지 라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체포감금은 과연 위법성 조각이냐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체포감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양해에 해당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체포감금죄의 경우에는 연달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한 후에 감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포괄하여서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피해자 한 명마다 1죄가 성립해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하나의 체포감금 행위로 체포감금했다라고 한다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할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감금의 수단으로 행해진 폭행협박죄는 여기에 흡수될 수 있을 것인데요. 다만 감금죄와 강간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감금죄와 강간죄는 감금죄가 강간죄에 흡수되거나 하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아니고 감금죄와 강간죄는 별도의 죄로 성립하고 만약에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감금과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체포감금죄에 대한 가중 요건으로서 중체포감금죄가 있는데요. 형법 277조 1항에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중체포감금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체포감금죄와 가혹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결합범인데요. 그와 같이 결합됨으로써 불법이 가중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체포감금죄의 미수범은 어떤 경우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체포감금 한 다음에 가혹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체포감금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중체포감금 미수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가혹행위를 하기 위해서 체포감금은 했는데 가혹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체포감금죄의 미수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체포감금을 하고 가혹행위의 실행도 착수했는데 가혹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중체포감금죄의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다양한 행위 유형에 따른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